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상처 발효과 환경 여기에 대해서 좀 해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가다 보면은 추나라는 게 나오거든요. 추나 처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일장이 효과 있잖아요. 일장이 효과. 예, 장일식물, 장단일식물, 장일식물, 단일식물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요게 나오는데,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단골이에요, 단골. 추나 처리하고 일자효과 있잖아요. 요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거든요. 매년 나오는 부분이에요. 매년 나오는 부분인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 여기에 관련된 품목들 있잖아요. 품목들은 좀 암기를 해야, 이거 암기를 좀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귀찮은 부분이죠. 좀 있는데. 자, 우선 이제 여기 이제 추나처리 일자효과 들어가기 전에 상적 발육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상적 발육이나 식물이 발화에 성숙하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생육하는 거 있잖아요. 요걸 다 상적 발육이라고 그래요. 요렇게 발화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서 이제 성숙하는 동안 여러 가지 그냥 막 식물이 그냥 막 해가지고 꽃피고 열매 맺는 게 어느 일정한 단계를 다 거친다는 거거든요. 아생이라고 해도 종자 발화라고도 하거든요. 발화. 요거 싹이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오는 걸 발화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분열 과정을 거쳐요. 요렇게 있으면 이렇게 폭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 벼 같은 거 보면 벼를 이렇게 몇 개 심어 놓으면 그 옆에 포기가 막 생기거든요. 이렇게 새끼 쳐가지고 요런 걸 갖다 분열이라고 하거든요. 분열이고, 자,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화화 형성이라고 있어요. 화화 형성을 이게 꽃눈 형성이라고도 하거든요. 화화 형성, 꽃눈 형성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예, 영양 조건이 다 차면 예, 꽃눈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꽃이 될 눈, 이게 꽃눈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 화화 형성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영양 성장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생식 성장이라고 하거든요. 생식 성장. 이렇게 여기는 영양 성장이고. 영양 성장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꽃눈이 맺혀가지고 개화하고 결실을 하거든요. 이렇게 요런 단계를 이렇게 거치는 거 있잖아요. 아생, 분열, 화화 형성, 꽃눈 형성되고 개화가 하고 결실이 되는 거, 요런 단계를 거치는 것 갖다가 상적 발육이라고 한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장과 발육이 있는데, 생장이라는 것은 잎, 줄기, 뿌리 있잖아요. 요게 잎과 줄기, 뿌리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뿌리, 여기 이제 줄기, 여기 나중에 잎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잎, 줄기, 뿌리 있잖아요. 뿌리, 요거 줄기, 여기 잎 있잖아요. 요걸 갖다 영양기관이라, 영양기관이 양적으로 증대하는 거, 키도 크고 이렇게 두께도 두꺼워지고 요렇게 하는 것을 생장이라고 하거든요. 생장. 그 다음에 발육이라는 것은 아생 이렇게 싹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싹이 나오는 거, 요거. 그 다음에 화화 형성을 화성이라고 그래요. 화성. 그 다음에 이게 꽃눈 형성되고 개화하고 성숙이 있잖아요. 요런 단계를 거치면서 체내 질적 대조정이 일어나는 단계 있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이게 발육이라는 것은 싹이 나온 다음에 요런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 크고, 잎줄기 뿌리들이 다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꽃눈이 형성되고 화성이 되고 화화 형성이 되고 개화하고 성숙이 있잖아요. 요런 걸 단계를 갖다가 발육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자, 화성이라는 것은 화화 형성하는 게, 이거 화화 형성이에요. 화화 형성을 갖다가 화성이라고도 표현을, 용어를 갖다 화화 형성이라고 하고 화성이라고도 하고, 꽃눈 분화라고, 그 화화 분화, 꽃눈 분화라고도 하고, 표현을 여러 가지로 써요. 여기다 이제 꽃눈 형성이 됐다. 화화 형성, 꽃눈 형성, 화성 다 같은 말이에요. 영양성의 생식생장으로 전하는 과정에서 꽃이 된 눈이 형성되는 거 있잖아요. 이걸 화성이라고 그래요. 쉽게 해서 꽃눈이 형성되는 거, 요걸 이렇게 다 화성이라고 하거든요. 밑에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영양성장하고 생식성장은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이쪽에. 여기 이제 발화해가지고 잎줄기 뿌리 따 영양기관이 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 영양성장이라고, 이렇게 생식성장이라고, 꽃눈이 형성돼갖고 개화하고 결실하는 단계 있잖아요. 요걸 갖다 생식성장이라고 그래요. 이쪽에 영양성장과 생식성장, 요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은 용어를 좀 알고 있어야죠. 이거 몇 번 해드렸으니까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꽃눈 형성 유도 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좀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쪽에. 내적 요인은 시엔율이라는 게 뭐냐면 탄소와 질소 비율이에요. 탄소가 높아져야
이 화성이나 개와 결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러나 이제 단일 식물에서는 질소가 풍부해야 단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즉 화성, 개와 결실이 잘 된다. 요거 이제 이거 CN율이라는 것은 이 탄소와 질소 비율이거든요. 이거 탄소와 질소 비율인데 이게 탄수화물이나 포도당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탄소라는 것은. 그리고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광합성 결과로 만들어진 탄수화물 있잖아요. 이 탄수화물 이걸 포도당이라고도 해요. 이 광합성 결과로 만들어진 탄수화물 있잖아요. 탄수화물이 질소 비율보다 높아야 이렇게 영양성장에서 생식성장으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서 꽃눈이 형성되고 개화나 결실이 잘 된다는 거 이쪽에 있는데, 그러나 단일 식물에서는 좀 질소가 좀 풍부해야, 이거 질소가 더 커야 풍부해야 단일 효과 즉 화성, 개화, 결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일식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장일식물은 낫이 길어야 개화되는 식물을 갖다 장일식물이라고 그래요. 낮과 밤이 있잖아요. 낮의 길이가 길 때 꽃눈도 형성이 되고 꽃도 피고 요런 식물을 갖다 장일식물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반대로 단일 식물이라는 것은 밤이 길어야 개화하는 식물. 그러니까 낮과 밤이 있잖아요. 낮과 밤이 있는데 밤이 길어야 개화하는 식물을 갖다 단일 식물이라고 하거든요. 요 뒤쪽에서 또 바로 해드릴게요. 장일식물, 단일식물에 대해서. 이게 장일식물은 보통 6월 20일까지 꽃을 이렇게 피워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급함으로 질소가 적으면 영양 성장이 좀 억제되어서 빨리 생식성장으로 넘어가므로 장일 효과가 더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즉, 탄수화물이 많고 장일식물은 질소보다는 탄수화물이 있잖아요. 탄소가 더 많았을 때에 영양성장에서 생식장으로 빨리 넘어간다는 거 이쪽에 있는데, 반면에 단일 식물은 일반적으로 봄에 파종을 하는 식물들은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꽃피는 것들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생육기간이 짧으니까 질소 요구도가 이제 크다는 거예요. 질소가 충분해야 생육도 빠르고 생육이 잘 돼야 단일 효과가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단일 식물은 탄수화물 있잖아요. 탄수화물보다 질소가 클 때 생육이 잘 되고 단일 효과가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일식물은 쉽게 해서 탄수화물이 질소보다 더 많아야 되고 탄수화물이 풍부해야 꽃이 잘 피고 꽃눈 형성도 잘 되고 개화도 잘 된다. 근데 단일식물은 질소가 풍부해야 꽃눈 형성도 잘 되고 개화가 잘 된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그다음에 이제 외적 요일로는 이렇게 일장 있잖아요. 일장이나 온도들이 잘 맞아야 꽃눈 형성도 되고 개화도 된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일장은 낫이 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장일식물은 낮과 밤을 있잖아요. 이렇게 딱 나눴을 때에 낫이 긴 것을 갖다가 일장은 낫이 기르는데 근데 낫이 긴 거 있잖아요. 긴 거를 장일식물이라고, 낫이 짧은 거 있잖아요. 밤보다 요거를 단일식물이라고 그래요. 일장은 낫이 길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고, 요건 뒤에서 바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쪽에 있는데. 자, 식물 호르몬과 일장 효과 있잖아요. 일장 효과.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이 옥신 있잖아요. 옥신은 이게 식물 호르몬이에요. 지베린이나 다시 이거 지베린도 이것도 나중에 이제 재배 기술 쪽 가서 식물 호르몬 쪽에서 이렇게 좀 더 공부를 하실 텐데, 간단히 생각하면 이건 호르몬이다. 다 호르몬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옥신은 장일식물에서 옥신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화성이 촉진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단일 식물에서는 옥신 처리가 화성을 또 억제해버려요. 이쪽에 있는데, 지베린은 화성 유도에 저온 장일이 필요한 식물이 있잖아요. 지베린이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화성 유도에. 화성 유도에 저온 장일이 필요한 식물 있잖아요. 사리풀 등 봄에 피는 꽃들이에요. 이렇게, 요런 것들은 지베린이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저온 장일식물에 있잖아요. 지베린이 화성 유도하는데, 꽃눈 형성하고 개화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유도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요렇게. 근데 단일식물에서는 효과가 불분명해요. 지베린이 요렇게 꽃눈 형성하고 이런 것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가볍게 좀 봐두세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 그 추나 처리 있잖아요. 추나 처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게요. 이제 영어로는 이제 버널리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추나가 뭐냐면 추파성 중자가 좋은 자극을 받아야 개화하는 거 있잖아요. 꽃눈 형성되고 개화하는 거. 요걸 추나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봄에 꽃피는 거.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늘이나 대표적인 거 양파 같은 거 있잖아요. 양파 같은 거. 요런 것들은 가을에 심어 가지고 가을에 심어서 요 겨울을 나거든요. 겨울을 나고 이게 봄에 수확하죠. 봄. 한 5, 6월 달에 수확을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양파나 이렇게 심어 놓잖아요. 그래서 싹이 조금 나온 상태에서 추운 겨울을 거쳐야 돼요. 추운 겨울을 거쳐야 봄에 이게 꽃이 개화를 하거든요. 꽃이 피고 잘 자라고 이게 꽃이 피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런 걸 갖다 추나라고 하거든요. 추나. 이쪽에. 그래서 우리가 뭐 괜히 그 마늘이나 양파나 있잖아요. 가을에 심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추운 겨울 이렇게 저온 과정을 거쳐야 요게 개화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양파나 마늘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추운 저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봄에 꽃이 안 펴요. 개화도 안 되고. 요렇게. 요런 것들은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추우니까 있잖아요. 일정 기간 추운 기간을 거쳐야만이 꽃이 피는 거, 요런 걸 추나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추나철이라는 것은 작물의 화학 분화, 발육, 유도, 촉진하기 위해서 생육 기간 중 일정한 시기, 일정한 온도로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것을 추나철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추나철이는 보통 저온 추나를 의미를 해요. 보통 추나라고 하면 저온 추나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고온 추나도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인위적으로 추나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작물 같은 거 이쪽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벼하고 보리 있잖아요. 이것도 가을에 심어가고 추운 겨울 지나가지고 봄에 이렇게 쫙 잘 자라거든요. 이쪽에. 근데 이런 것들을 그 가을에 보리나 이런 것들을 가을에 안 심고 이렇게 추운 기관에서 있잖아요. 추운 데에다 이렇게 놓아뒀다가 좀 싹 틔워갖고 놓아뒀다가 봄에 심어도 잘 자라거든요. 이쪽에. 근데 이런 거 보리나 이렇게 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추운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은 요렇게 성장을 안 해요. 이쪽에 있는데.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작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적응을 해왔어요. 작물들이 환경에. 딱. 그래서 우리가 그 보리나 밀도 가을에 이렇게 쭉 심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온 처리를 어디다 해야 되냐, 어디다 해야 반응이 오냐면 작물의 생장점에다 해요. 작물의 생장점. 작물이 쭉 커가면은 이런 데 생장점이 있거든요. 이쪽 위에. 이 생장점에다가 이렇게 저온 처리를 해줘야 요렇게 이게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저온 처리의 감응 부위라는 것은 작물의 생장점에다 해준다는 거. 여기서 이제 감응 부위라는 어떤 반응이 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저온춘화는 광선의 유무에는 관계없다. 유무에는 관계가 없으나 고온춘화는 처리 중 암흑 상태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저온춘화는 햇빛 같은 거 있잖아요. 저온춘화는 햇빛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데, 이게 광선이라는 건 햇빛이에요. 햇빛. 그 다음에 고온춘화는 있잖아요. 처리 중에 고온춘화는 이렇게 햇빛이 없는 데에서 고온춘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원래 주가 저온춘화가 주인데 이제 고온춘화 있잖아요. 어느 일정 기간 고온 기간을 거쳐야만이 봄에 심은 작물들이 많이 그랬죠. 일정 기간 이게 고온 기간을 거쳐야만이 작물이 자라고 그 꽃이 피고 이게 개화하는 거 그런 걸 고온춘화하는데 고온춘화 시에는 반드시 암흑 상태가 필요하다는 게 이게 햇빛이 없는 데서 추나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나철이라는 건 이제 추파품종 이제 가을에 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벼나 밀이나 보리 같은 거, 밀보리 같은 것이 이게 이제 추파품종인데 이쪽에 종자를 봄에 뿌리면 출수가 잘 안 돼요. 이거 봄에 뿌리면은 출수도 안 되거든요. 이쪽에 종자를 미리 일정 기간 저온에 두었다가 뿌리면 추나 처리를 했다가 뿌리면 출수 등이 잘 되거든. 이쪽에. 그래
추파 품종을 봄에 뿌릴 수도 처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추나 처리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나라는 거 조금 그렇게 이해만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요런 걸 암기를 해놔야 돼요. 요런 거. 이것도 암기해 놓고, 요것도 암기를 해 놓고, 종자 추나형. 종자에다 처리하는 거예요. 종자에다 처리하는 거고, 종자에다 추나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추파 맹류하고 배추, 추파 맹류랑서 밀하고 보리 이런 것들이요. 밀, 보리. 이제 배추, 무, 완두 있잖아요. 요런 건 종자에다가 추나 처리를 해야 된다. 종자를 갖다가 어디 추운 거 있잖아요. 추운 것은 일정 기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애울 때게 배무, 완맥 요렇게 외우세요. 배무, 완맥. 배추, 무, 완두, 맹류 요렇게. 그 다음에 녹식물 추나형이라는 것은 식물이 일정한 크기에 달한 녹체기의 처리형, 식물이 조금 큰 다음에 있잖아요. 큰 다음에 이렇게 추나 처리를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 녹색 추나형이라고 그래요. 녹색 추나를 형인데, 녹색 추나형 식물에는 양배추, 당근, 양파, 파, 브로콜리가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양양, 당파, 콜, 요렇게 하세요. 양배추, 양파, 당근, 파, 브로콜리, 양양, 당파콜, 요렇게 외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종자에다가 추나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식물이 아닌 거. 그 다음에 식물이 일정 정도 자란 녹체기에 추나 처리한 작물이 아닌 거, 긴 것, 요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자 추나에 이게 품목 쭉 외워놓고, 녹식물 추나에 있잖아요. 이거 품목을 쭉 이렇게 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이쪽에. 자, 처리 온도에 의해서 또 구분을 해보면은, 처리 온도는 저온 자극의 그 화합이나 꽃눈 분화가 이루어진 작물 있잖아요. 이건 저온 작물인데, 배추, 가을보리, 가을밀, 이걸 추파 맹류라고 그래요. 무, 딸기, 양파 있잖아요. 이건 저온 자극에 의해서 꽃눈 분화가, 화합분화가 이루어져요. 이건 이쪽에. 그래서 배무, 딸, 양맥, 요렇게 했어요. 배추, 무, 딸, 양파, 맹류, 추파 맹류, 요렇게 넣으시고, 고온 자극의 그 화합분화가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고온 자극을, 고온으로 추나 처리하는 작물 있잖아요. 요쪽에 있는데, 여름 작물인데 주로 상추, 콩, 옥수수, 벼 등 있잖아요. 요거 상옥콩벼, 상옥황버, 이렇게. 상추는, 이게 비교적 혼행성 작물이에요. 혼행성 채소인데, 요거는 추나 처리할 때는 고온에서 추나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이런 것 좀 구분해서 알아놓으세요. 시험에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 나와요. 처리 시기에 따른 종자 추나형, 녹색물 추나형이 아닌 거, 저온 자극의 화합분화 이런 거, 저온 자극에다 저온 자극에서 추나 처리하는 거, 고온 자극에서 추나 처리하는 작물,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요런 작물들 있잖아요. 작물들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온으로 추나 처리하는 작물이고, 이쪽에서 여기는 고온으로 추나 처리하는 작물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추나와 제추나가 있는데, 이추나라는 거 뭐냐면 저온 추나 처리 과정 중 불량한 추나 처리 효과가 상실돼 버리는 걸 이추나라고 하거든요. 이추나. 이것도 용어도 알아놓으세요.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제추나는 이추나된 것을 다시 저온 처리하면 다시 추나가 진행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제추나라고 그래요. 요런 용어도 가끔씩 시험에 나오니까 이 용어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좀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좌지 현상이라고 있는데, 영양생장만 계속 생식생장으로 넘어가지 않는 현상을 갖다 좌지 현상이라거든요. 잎만 무성하게 자라다가 이삭이 생기지 못하는 현상 있잖아요. 요걸 좌지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정한 저온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다든가 이랬을 때게 이렇게 영양생장으로 안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안 넘어가는 거. 요런 것들 갖다가 좌지 현상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쪽에 밑에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기출문장 보면 기출문장은 좀 쉬워요. 식물의 종자가 바라오는 중기의 생장점이 발효하고 있을 때 일정 기간 저온을 거치면서 화가 형성되는 거, 요걸 추나라고 그러죠. 추나. 이렇게 온도 자극에 화합분화 촉진되는 걸 한다. 추파성 밀 종자를 저온에 일정히 두면 파종하면 정상적으로 출수가 있다. 이걸 뭐냐, 추나 현상이다. 추나 현상. 이렇게. 그 다음에 저온에 의하여 꽃눈 형성이 유기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요런 걸 추나라고 그래. 추나. 요걸 추나라고 하고, 당근, 양배추 등은 조금 일정 부분 자랐을 때 그 추나 처리를 하거든요. 이거 녹식물 추나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것을 식물체 일정한 크기에 도달하면 저온의 감염 화합분화가 이루어진다. 요거를
녹식물 춘화형 요거를 춘화에는 종자 춘화형이 있고 녹식물 춘화형이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작물의 생육 일정 시기에 저온을 경과하며 개화가 일어나는 거 요걸 춘화라고 그러죠. 이렇게 춘화. 요거 그냥 거저먹기예요. 시험 요런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은 다 맞춰야 돼요. 자, 저온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게 되면 식물체 내 화합어가 유기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춘화라고 그러죠. 춘화. 이후 25에 3도시 3, 4주가 노출시에 이미 받은 저온감을 다시 상쇄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춘화라고 해요. 이춘화 이렇게. 춘화 효과가 상실돼 버리는 거였다. 이춘화라고 하거든. 이쪽에. 그다음에 종자춘화형에 속하는 작물 요렇게 있잖아요. 요거 배추무 있잖아요. 배추무죠. 이렇게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종자춘화형에 속하는 거, 녹식물 춘화형에 속하는 거 요런 것들을 골라내라. 요렇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저온 자극을 통해 화합이나 촉진된 물이 아닌 것을 상추는 고온 자극이죠. 이쪽에 요렇게 이제 시험이 요런 거 있잖아요. 고온 자극, 저온 자극에 요렇게 요런 거 상추는 고온 자극에서 화합 문화가 이루어진다. 고온 자극에다가 고온으로 춘화 처리를 한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춘화에 관한 여기다 가로에 들어갈 때는 요게 이제 들어갈 거는 종자 춘화형 있잖아요. 배의 생장이 발현돼서 저온에 감응한다. 요거. 그 다음에 녹식물 춘화는 식물체가 일정한 크기에 도달해야 저온에 감응한다. 요거 녹식물 춘화형이죠. 이쪽에 분원하고 있는 세포 춘화 처리는 춘화 처리 자극에 감응한다. 요렇게. 요거 이제 요거 내가 농산물 품질과에서 시험 문제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내가 좀 가져와 본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참고로 요런 것들 좀 이렇게 풀어보세요. 시험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일장 효과도 여기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이거 시험에 단골이에요. 단골. 여기도 공부 잘 해놓으셔야 돼요. 일장 효과는 일장이 있잖아요. 나태의 길이를 갖다 일장이라고 그래요. 식물의 화성 및 그 밖에 여러 바르게 영향을 끼치는 현상으로 식물의 화분화와 개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일조 시간의 변화이다. 요렇게요. 그래서 일장 나서 길이에 따라서 일장이 식물의 화성 및 그 밖에 바르게 영향을 끼치는 현상인데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장일 식물이 있고 단일 식물이 있거든요. 이 장일 식물이라는 게 뭐냐면 이 시간을 이렇게 12시간으로 딱 나눠요. 이렇게 나눴을 때게 12시간으로 딱 나눴을 때게 이렇게 낮이 있잖아요. 12시간을 이렇게 딱 나눠서 낮과 밤을 이렇게 나눈다고 한번 해봐요. 낮이 요렇게 12시간 이상일 때 12시간 이상일 때게 그 꽃눈 분화가 이루어지고 개화가 되는 식물 있잖아요. 요걸 장일 식물이라고 그래. 장일 식물. 낮이 긴 식물. 그 다음에 밤이 길어야 이렇게 낮보다도 이제 낮이 짧고 낮이 12시간보다 훨씬 짧고 이렇게 밤이 긴 거 있잖아요. 밤이 길어야 식물이 그 꽃눈이 형성되고 개화되는 그 식물 있잖아요. 요걸 단일 식물이라고. 단일 식물. 장일 식물과 단일 식물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분류되는데 이렇게 식물들이 이렇게 낮과 밤이 있잖아요. 낮과 밤의 길이가 이렇게 조화가 맞아야 돼요. 이렇게 낮이 길어갖고 이렇게 햇빛 같은 걸 보고 이렇게 있잖아요. 광이 있어야만이 식물이 낮이 길어야만이 꽃이 피고 그러니까 개화가 꽃눈이 형성되고 개화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장일식물이고 밤이 있잖아요. 암기 밤에 낮보다는 밤이 길어야만 요게 그 꽃눈이 형성되고 개화되는 식물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 단일식물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그리고 낮과 밤을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에서 인식하냐? 성숙한 입이 인식이에요. 성숙한 입이. 낮과 밤을 갖다 인식하는 거. 이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성숙한 입이 반응을 한다. 이쪽에. 요렇게 낮과 밤을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요걸 성숙한 입이 인식한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일 식물은 있잖아. 밤이 이렇게 낮보다는 밤이 길어야 되는데 이 단일 식물 있잖아요. 단일 식물은 밤이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 밤이 근데 연속해서 암기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어두운 것이 연속돼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루에 10시간은 낮이고 그 다음에 12시간이니까 14시간이 밤이에요. 밤인데 이게 밤이 계속해서 밤이 이렇게 깜깜해야지 이게 중간에 이렇게 광이 들어와 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그 효과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단일 식물이 개화나 이런 것들이 안 돼요.
일단 이제 국화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 국화가 이제 단일식물이거든요. 이건 밤이 길어야 돼요. 밤이 길어야 이건 꽃이 피거든요. 꽃이 피는데 낮이 10시간이고 밤이 만약에 14시간 이렇게 쭉 돼야 이게 꽃이 피는데, 중간에 요게 밤이 쭉 암기로 있다가 만약에 광 같은 거 이렇게 비춰버리잖아요. 이렇게 조금 한 30분이나 이렇게 1시간씩 요런 상태가 돼버리면 요 단일 효과가 없어져 버려요, 이거. 그래가지고 국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걸 광 중단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은 요런 것들 개화가 안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런 특성을 가지거든요. 밤에는 연속 암기 있잖아요. 그 단일 식물은 연속 암기를 필요로 한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쭉 내가 다 설명을 했고, 감흥부위라는 것은 어디서 이제 성숙한 잎에서 감을 한다. 추나체리는 아까 생장점에서 반응을 한다고 그랬어요. 반응을. 근데 요쪽에 그 장단위 식물 있잖아요. 요건 잎이 그 암기와 저기 낮과 밤이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구분하고 인식을 하는 것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성숙한 잎이 그 기능을 한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준단 있잖아요. 아까 그 단일식물의 연속 암기가 있어야 그 개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꽃눈 형성이고 개화를 하는데, 연속 암기가 광에 의해서 중단되는 거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거. 요런 걸 갖다가 강준단이라고 하거든요. 강준단. 요런 식물은 요렇게 그 광이 중단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예요. 나중에 국화 같은 경우인데 연속 암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형광등 같은 것도 불을 켜놔 버린다든가, 요렇게.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그걸 광 중단됐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 연속 암기가 광해에서 중단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강준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렇게 되면은 단일 식물이 개화가 안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단일 식물은 일정 기간 이상 연속 암기가 절대로 필요한데, 연속 암기 중에 광이 있잖아요. 광이 연속 암기를 분단해 버렸다는, 연속 암기가 아니고 광을 좀 중간에 비춰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암기의 합계가 명기보다 길어도 이게 단일 효과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강준단 효과라, 강준단 현상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작물의 일장에서 장일식물이 있고 단일식물이 있고 중성식물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이 품목, 장일식물에 속하는 품목들 있잖아요. 이 품목들을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아주. 그리고 장일식물은 뭐냐면, 장일식물은 가을에 심어갖고 봄에 수확하는 그 식물들 있잖아요. 요게 대부분 장일식물이에요, 장일식물. 근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게, 가을에 심어갖고 봄에 수확한다. 그러면 겨울에 밤이 길잖아요. 그러면 전체 밤의 길이가 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세요. 일장이 늘어나는 기간에 화성이 유도 촉진되는 작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장일식물은. 이게 가면 갈수록 일장이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늘어나는 기간에 화성이 유도되고 촉진되는 작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장일식물은 이렇게 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심어서 봄에 수확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추파맹류하고서 보리하고 밀이에요. 뭐 이런 것들, 시금치, 양파, 양배추, 무, 상추, 감자, 완두, 금어초, 페투니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감자만 조금 저기죠. 요렇게 요런 것들은 봄에도 많이 심거든요. 이렇게 늦가을이나 요런 게. 근데 감자가 장일식물에 속한다. 요거 알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건 꼭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 품목이 잘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두 문자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맥시와 그래서 이제 맥시와 양양이 상무에 감금당했는데 완패했다. 요렇게 해갖고 조금 외워보세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요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기 수월하니까, 요렇게 맥자는 이렇게 이 맥류예요, 맥류. 요렇게 해서 한번 암기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더 암기하기 좋은 코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요건 내가 이렇게 샘플 하나 이렇게 좀 하나 해드린 거거든요. 단일식물은 이게 봄에 심어갖고 가을에 꽃피는 것들 있잖아요. 요게 단일식물이에요, 주로. 이게 일장이 줄어드는 시간에 화성이 유도 개화 촉진되는 작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어 있겠는데, 그래서 국화, 콩, 들깨, 옥수수, 딸기, 코스모스, 나팔콩, 갈림코에, 그 다음에 포인센티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콧달나 들깨와 옥수수를 있잖아요. 옥수수로 콩콩 만들어서 들어서 칼과 포크로 먹다. 요렇게 해서 좀 암기 코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외우면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코는 코스모스, 딸은 딸기, 들깨, 옥수수, 콩은 콩, 국은 국화, 칼은 칼림코에, 포는 포인센티아. 요렇게 두 문자예요.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편할 대로 좀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중성식물이라는 게 뭐냐면 일정에 관계없이 넓은 배에서 개화하는 식물이에요. 이쪽에 이 강낭콩, 가지, 토마토, 당근, 샐러드, 오이, 호박, 진달래, 고추, 장미, 시클라멘, 젤라늄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오호진이 고장난 시계를 셀에해서 강가에서 토마토와 당근 사 먹다. 요렇게 조금 해주세요. 오호진. 요렇게 오호진은 오이, 호박, 진은 진달래, 고는 고추, 장은 장미, 시는 시클라멘, 젤라늄, 셀은 샐러리, 강은 강낭콩, 가는 가지, 토는 토마토, 이렇게 당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건 내가 그냥 하나 두 문자 내가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문자 만들어서 쓸 수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이 작물들은 정확히 외워놔야 돼요. 아까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뭐 종자추나, 그 다음에 녹색추나, 그 다음에 고온의 화합운하 이러는 거, 저온의 화합운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그런 식물들 있잖아요. 아까 추나에 해당되는 그 식물들하고, 이게 장일식물, 단일식물, 중성식물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나와요. 단골이에요, 단골.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추나하고 이게 단일식물, 장일식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거 매년 시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필요를 암기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일식물이라는데, 이게 중간식물이다 뭐 좁은 배경 일장에서 화성 유도되면 두 개의 한 개 일장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탕수수 F106 품종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정일식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장단일식물은 처음엔 장일, 후에 단일이 되면 화성 유도되고 늦여름과 가을에 개화하는 거 있는데, 야레항과 칼랑코의 속이 있잖아요. 요게 장단일 식물이다. 요렇게. 이거 칼랑코의 속은, 칼랑코에 돌연변이들을 갖다 칼랑코의 속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단장일 식물은 처음엔 단일이고 후에 장일이 되면 화성이 되면 낫이 길어지는 그 초봄에 개화하는 거 있잖아요. 토끼풀과 초롱꽃, 이런 것들을 단장일 식물이라고 한다. 이게 주로 여기서 이제 장일, 단일, 중성식물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정일식물, 장단일 식물, 단장일 식물 있잖아요. 요것도 조금 이제 알아놓으세요. 암기해 놓으세요. 이것들은 다 필히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일장효과의 농업적 이용 이렇게 있는데, 일장효과 있잖아요. 그 일장효과를 농업적 이용해가지고 이거 일장효과로 있잖아요. 일장효과로 고수 개화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 고수 개화기 조절하고 성을 조절하는데 암수 있잖아요. 이걸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장기관의 발육 조장도 할 수가 있고, 육종연한도 단축시킬 수가 있거든요. 요거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화 단일식물이죠. 단일식물을 단일 처리를 하면 차광재배라는 촉성재배죠. 일찍 이렇게 꽃이 핀다는 거예요, 이쪽에. 근데 이것을 장일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장일처리 국화를 갖다가 이제 그 단일식물이니까 암기가 길어야 되는데, 요렇게 같은 거 조명도를 위해서 빛을 비춰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 개화가 안 되거든요. 개화가 안 되고 이거 연중 재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근데 이게 주년 재배라는 게 뭐냐면 1년 내내 계절에 구애받고 작물을 재배하는 걸 주년 재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화를 있잖아요. 국화 단일 처리해서 촉성 재배고 장일 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그 국화 꽃을 안 피게 하고 시기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연중 이렇게 재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꽃을 개화기를 조절시켜서. 그러면 들깨 같은 경우서 이거 들깨 수확이 목적이다. 들깨 수확이 목적이면 단일 처리를 해갖고 그 속성으로 해서 개화를 시키면 되는 거고, 이쪽에. 그 다음에 우리가 깻잎이 있잖아요. 깻잎을 먹으려고 이렇게 키운다. 들깨를 그럴 때는. 이때 장일 처리해버리면은 요게 개화가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장일 처리를 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들깨 같은 경우도 이렇게 꽃의 개화기를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용도에 따라서 꽃의 개화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 다음에 성의 조정, 오이, 호박 있잖아. 요건 중성식물인데, 바깥에서는 저온 단일 상태가 단일 상태면 에틸렌, 이것도 식물 호르몬인데, 에틸렌이 증가해서 암꽃 착생수가 증가시키고, 암꽃이 착생수가 증가를 하고, 장일 상태로 하잖아요. 단일 상태로 하면은 수꽃이 많아진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오이하고 호박은 저온 단일로 하면은 암꽃이 많아지고 장일로 하면 수꽃이 많아진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우 이중식물인 삼이 있잖아요. 삼은 이거 원래 이게 단일식물이에요. 단일식물. 삼 단일식물인데 이게 단일 상태로 하잖아요. 단일 상태로 하면은 암꽃이 수꽃이 돼버리고 수꽃이 암꽃으로 성전환이 이루어져 본다는 거예요. 이쪽에 삼은 있잖아요. 삼 대마 같은 거 이랬는데 이것은 그 단일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암꽃이 수꽃되고 수꽃이 암꽃으로 성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좌우 이중식물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나무가 하나 있으면 있잖아요. 한 나무에 암꽃만 있고 다른 한 나무에는 수꽃만 있잖아요. 보통 이 암수가 한 꽃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같이 들어있는데 한 꽃에 이 한 나무에는 전부 다 암꽃만 피어있고 한 나무에는 전부 다 수꽃만 피어있는 거 있잖아요. 요걸 갖다 좌우 이중식물이라고 그래요. 이게 3이 대표적인 좌우 이중식물이에요. 자, 요렇게 조금 알아놓고 저장기관의 발육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고구마나 다알리아 이렇게 덩이뿌리를 갖다 괴근이라고 하는데 이거 고구마 다알리아 덩이뿌리, 그 다음에 감자의 덩이 중에는 개경이라고 그래. 개경. 그래서 고구마와 다알리아 덩이뿌리와 감자의 덩이 중에 있잖아요. 단일 조건에서 이렇게 발육이 조장된다는 거예요. 이쪽에선. 근데 양파나 마늘을 이렇게 비닐주기, 이건 인경이라고 하거든요. 비닐은 인경. 양파나 마늘을 비닐주면 장일 조건에서 발육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그래서 고구마나 다알리아 같은 거 있잖아요. 감자나 이건 단일 처리를 해주고 양파나 마늘 있잖아요. 요건 장일 처리 해주면은 요런 이렇게 있잖아요. 밑에 이제 비대가 양파나 이게 마늘 같은 거 있잖아요. 땅 속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굳고 이렇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정 효과를 통해서 일정 효과를 통해 갖고 육종 연한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종 연한이나 품종 개발하는 거예요. 품종 개발, 육종은 품종 개발, 품종 개량 기간 단축한다는 거예요. 육종이라는 건 품종 개량하는 거예요. 품종을 개량하는 것은 육종이라고 하거든요. 육종연의 품종 개량하는 기간을 이렇게 좀 단축해 준다는 거죠. 일정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이제 벼의 경우 1년에 1세대밖에 진전시키지 못하는 것을 시설을 갖춘 온실에서 1년에 2세대 이상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온실 같은 경우서 1년에 2모작 할 수 있다는 거죠. 온도 같은 거, 일정 같은 것을 있잖아요.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자연 조건에서는 한 10년 걸리는 거 육종연한을 5년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품종을 이렇게 개량을 하고 발견을 하려면은 계속 교배를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몇 번 이렇게 돌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품종 하나 개발하는데 벼 같은 거에 보통 한 10년 걸린다고 들어요. 10년. 근데 이제 이렇게 일장효 같은 거 이용해갖고 하우스 같은 데서 빛 같은 거 있잖아요. 광을 조절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한 5년 정도는 이렇게 단축시킬 때는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걸 갖다 육종연한은 단축이다. 요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품종 하나 하나 개발하는데 여러 세대를 거쳐야 돼요. 이렇게. 한 번 해서 좋은 종자 또 골라내고 또 재배해서 좋은 종자 골라내고 요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10번 정도는 이렇게 골라내야 아주 좋은 종자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재배를 갖다가 1년에 한 2번씩만 하면은 그 종자 개발하는 기간을 이렇게 단축할 수 있다. 요게 일장 효과를 따라서 육종연한도 단축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불개화 현상, 이건 내가 블라인드라고 하는데 분화된 꽃눈이 있잖아요. 꽃눈이 꽃봉오리로 발달하지 못하고 못하거나 꽃봉오리가 만들어지다가 도중에 퇴화하거나 탈락 또는 쇠약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요거를 불개화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유는 이렇게 광량 부족은 아니라 지나친 초온, 양분 부족 시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식물들이나 이렇게 다 영양기관을 다 차면은 꽃눈이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여기에 형성이 돼갖고 이렇게 꽃봉오리가 이렇게 또 형성이 되거든요. 형성이 된 다음에 여기서 꽃이 이렇게 피거든요. 이게 꽃봉오리가 형성된 다음에 꽃이 피는데, 요렇게 꽃눈은 형성이 된 다음에 요렇게 꽃봉오리가 생기지 않거나, 이게 꽃봉오리 발달하지
발달하지 못하거나 꽃봉오리가 만들어지다가 이렇게 좀 퇴화돼 버린 거 있잖아요. 퇴화돼 버린 현상. 요걸 갖다 불개화 현상, 블라인드 현상, 요런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요거. 이유는 광이 부족한다든가 지나치게 저온이라든가 양분이 부족할 때 나타난다. 이런 것들도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이렇게. 뭐 장미 불개화 현상 그 원인이 뭐냐. 예, 광 부족 같은 거 있으면은 이런 게 불개화 현상이나 이게 블라인드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자, 작물의 화성 촉진 요소. 이게 화성은 꽃눈 분화에 꽃눈 분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꽃눈 분화. 영양기관이 다 차가지고 영양생장에서 생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꽃눈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화성이라고 하는데 화성 촉진 요소는 일장 효과, 일장. 성엽에 알맞는 광처리를 하면 화성이 이쪽에 촉진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추나처리, 생장점에다 추나처리예요. 일장 효과는 일장 있잖아요. 광이 있잖아요. 광처리는 성엽에다 해요. 성엽에다가. 생장점에 추나처리 할 경우 화성이 촉진되고, CNU, 여기 탄수화물과 질소, 이게 탄소나 질소, 뭐 포도당인데, 여기 탄소라고도 하고 탄수화물이라고 그래요. 탄수화물과 질소 비가 알맞으면 또 화성이 촉진돼요. 식물 호르몬 있잖아요. 저온 장일에서 지베리닌 처리하면은 화성이 좀 촉진이 돼요. 또 이쪽에 온도와 일장, 영양생산의 생식장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크게 관여하는 것은 환경적 요인이 온도와 일장이라는 거예요. 일장. 자,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 한번 이렇게 좀 보죠. 이렇게 쭉 보면은 기출 1회 때는 한 개 일장이 없이 일장 조건에 관계없이 개화하는 중성식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고추죠, 고추. 이런 식으로 찾아보고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단일 일장 조건에서 개화 억제를 해서 야간에 보강을 실시하는 작물. 단일 식물은 연속 암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필요한데 여기 야간에 이렇게 보강 광을 비춰버리면 개화가 억제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단일 식물 찾으라는 거예요. 단일 식물. 이게 국화죠, 국화. 이쪽에. 장일 일장 중에서 개화가 촉진, 이게 장일 일장 조건에 개화가 유도 촉진되는 작물, 그냥 장일 식물 찾아라는 거죠. 이건 여기 상추하고 시금치죠, 시금치. 이쪽에. 이렇게 찾으면 되고. 4번, 도로건설로 야간 조명이 늘어난 지역에서 개화 지어낸 대책이 필요한 화훼작물. 자, 도로에 야간 조명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단일 식물이죠. 단일 식물 연속 암기가 필요한데, 여기서 조명을 비춰버리잖아요. 그러면 개화가 안 되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여기서 찾는 건 단일식물 찾으라는 거예요. 칼린코에가 포이센티아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이렇게. 5번. 자, A농가의 오유 성 결정 시기에 받는 영농 지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오유를 재배하던 A농가는 오유 암꽃수가 적어 주변 농가보다 상당히 적었다. 올해 지역 농협기술대 영농지도를 받는 오유 암컷수가 지난해보다 많아져 생산량 이거 좋은 단일 환경으로 단일 처리해버리면은 그래도 오유 암컷수가 이렇게 증가하죠. 이쪽에 이렇게 찾으면 돼요. 다음과 관련된 사항은 A농가는 지난해 노지에 국화를 심고 가을에 절화를 출하했다. 재배지 주변에 가로등이 반맥해서 주변에 국화의 꽃눈 분화가 억제되어 개화가 되지 않아 경제적 손실. 이거 광준단 현상이 나오죠. 이렇게. 염속 암기가 광해에서 중단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 강준단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강준단 현상이라면 단위식물이 개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보고, 여기에 나오는 순머지 현상이라는 것은 순머지, 줄기의 신장이 억제되고 짧은 마디에 암꽃이 밀생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조미조미한 암끈에 막 많이 생기는 거, 요런 걸 다 순머지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신장이 억제고. 블러스팅 현상에는 꽃눈 미발효 꽃봉오리가 고사하는 현상 있잖아요. 이게 블라인드 현상이나 요거 있잖아요. 요거 블라인드 현상, 요걸 갖다가 블라스팅 현상이라고도 하고, 블라스팅이나 블라인드 현상이 똑같은 말이에요. 꽃눈이 미발효 꽃봉오리가 고사하는 현상 있잖아요. 요걸 갖다 블라스팅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7번, 요거 작물의 일장에서, 이건 장일식물, 단일식물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고, 한 개 일장보다 짧을 때 개화하는 식물끼리고, 한 개 일장보다 작다. 이거 단일식물 찾으라는 거예요. 단일식물. 국가, 포인센티아죠. 이쪽에 있는데, 잎들깨를 생산하는 생산량을 증대해 야간 인공종명을 설치했다. 이 야간 종명에 염농가에 피해가 있을 뻔한 작물, 이게 단일식물이죠. 단일식물은 연속 암기가 필요한데, 야간에 조명을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러면 단일식물이 개화가 안 되거든요. 이게 단일식물 찾으면 이게 칼린코에거든요. 칼린코에. 자,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이제 횟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좀씩 응용을 해요. 오유 암꽃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육목할바 저온 단일 처리하면 암꽃 착생수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저온 단일 처리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장미의 블라인드 현상 있잖아요. 이거 블라스팅 현상이나 블라인드 현상이나 이런 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요렇게.
요거는 일조량 부족이죠. 있죠. 장미가 이렇게 꽃봉오리가 생기다가 마는 거 있잖아요. 꽃눈이 형성되는데 꽃뿌리가 생기다가 말거나 또 고사해버리는 현상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거 장미 이거는 그 블라인드 현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 블라인드 일조량 부족. 요거는 여기 농산물 품질관리사에 있던 문제 제가 하나 좀 가져왔거든요. 장미의 블라인드 현상에 관한 얘기도 안에 들어갈 내용은 낮은 시행률일 때 발생한다. 이게 탄수화물보다 여기 질소보다 탄수화물이 적을 경우 있잖아요. 적을 경우에 발생을 하고 블라인드 현상은 암술, 수술 형성의 야간 온도가 낮을 때 또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탄수화물과 질소 있잖아요. 이게 요거 질소 비율이 질소보다 탄수화물이 많을 때 꽃눈이 형성되고 개화가 된다고 했어요. 아까 장미 블라인드는 꽃눈 형성이 안 되는 것인데 이때 탄수화물이 질소보다 낮을 때가 요렇게 또 안 되고 그리고 이거 장미 블라인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요럴 때도 안 되고 탄수화물이 질소가 낮을 때가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광부족 현상이 있을 때 있잖아요. 광이 부족할 때도 요렇게 장미 블라인드 현상이 같은 게 생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또 밤 온도가 14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블라인드가 잘 발생해요. 장미 같은 것은. 요거 야간 온도가 낮을 때. 요렇게. 그래서 농산물 품질관리사 시험을 보면은 요게 손해평가사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아직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한 번 더 꼬아서 들어가진 않아요. 손해평가사는 기본적인 것들만 알면 좀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일장 효과가 매년 시험에 나오는데 이게 추나철이나 요것들이 결국은 뭐냐 장애식물 단위식물만 알고 있으면 좀 풀 수 있는 거예요. 장애식물과 단위식물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단일식물은 연속 암기가 있어야 된다. 중간에 광 같은 거 비쳤고 연속 암기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광중단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개화나 꽃눈 형성도 안 되고 개화도 안 된다. 요 정도를 지금 응용해서 계속 묻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애식물, 단위식물, 중성식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나철에다가 저온춘화하는 거, 고온춘화하는 식물, 그 다음에 그 종자춘화형, 녹색춘화형 식물 이런 것들은 꼭 외워놓으세요. 문제 한두 문제씩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암기하시면은 문제 이렇게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조금 처음 하실 때는 다 어려워요. 처음 할 때 다 어려운데 어차피 재배학 시험이 그렇게 뭐 막 기본 개념들을 알고 있고 또 기본적인 것들 알고 있느냐를 많이 조금씩 응용해서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막 깊이 있는 것까지 막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도 없는데 뭐 1차에다 그렇게 시간 많이 쏟을 필요 없거든요. 재배학.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암기할 것들을 암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하면은 여러분들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니까 충분히 나와요. 60점 이상. 그러니까 너무 그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있잖아요. 너무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